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킬체인의 한 축인 워리어 플랫폼, 그 중에서도 사격에 영향을 주는 장비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군 관련 영화나 뉴스를 접하면 미군의 모습, 특히 미군의 전투 장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우리 군과 비슷하면서도 개인 장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육군은 뒤처진 병사들의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장의 전투복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각종 군용 피복과 전투화 등이 몇 년 전과는 다르게 기능성을 강조하며 좀 더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병사 개개인의 전투 장비에 있습니다. 특히 사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장비를 미군은 거의 모든 병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개인 화기를 보면 대부분 레일이 달려 조준 및 사격 시 반동 제어, 그리고 작전을 돕는 액세서리를 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일이란 피카티니 레일로 불리며 나토 표준 총기 액세서리 장착 플랫폼으로 총기 액세서리를 레일 위에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미군은 피카티니 레일에 우선 사격을 돕는 ACOG이라는 저배열 조준경을 기본적으로 장착합니다. 이는 보병의 유효 사거리와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소총용 광학 장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소총에 달려있는 기본적인 아이언 사이트는 항상 저병점과 조준점 정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ACOG을 달았을 경우 0점만 잡아두면 조준점이 가리키는 방향에 쏘면 거의 다 명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싸기도 하였지만 K2 속총에 장착하기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비싼 건 차치하더라도 왜 장착이 어려운 것일까요? 미군은 소총의 조준을 돕는 ACOG의 제공을 위해 1995년부터 제식 소총인 M4 상단에 피카티니 레일을 달아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미군은 이 피카티니 레일에 ACOG을 달아 안정적인 사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군은 보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러한 시도를 계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포병 장비와 전차 등 기동력을 강조한 장비들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미군에게 처음 제공된 레일이 달린 M4는 총몸 위에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에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하였으며 추후 특수전이나 각종 전술에 맞게 총열 덮개에도 레일을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총열 덮개에 레일을 장착하고 나서부터는 사격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즉 사격 시 소총의 파지와 반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손잡이 액세서리를 달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손잡이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이를 통칭해 전방 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전방 손잡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직 손잡이가 있는데 이는 사격 시 소총의 반동을 제어하고 혹시 모를 연사로 인한 총열 덮개의 열로부터 사수의 손을 보호하며 전체적으로 소총을 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총열 덮개의 피카티니 레일에는 사격 및 전술을 위한 액세서리인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부착합니다. 미군은 L3 인사이트에서 제작한 AN-PEQ-15를 주로 사용합니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유관 확인 용도의 적색 가시광선 및 야간 투시경 등과 같은 비가시선 탐지 장비로만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으로 아군에게 목표물의 위치를 알리거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용도의 광학 장비입니다. 특히 야간에 야간 투시경 사용 시 적외선 레이저로 표적을 조준하여 정확한 사격과 합동 사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이러한 장비들을 특수부대 및 전방 경계 임무를 펼치는 부대와 추후 순차적으로 일선 부대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명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으로,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이 얼마 전부터 군의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5대 게임 체인저의 하나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월 육군 27사단에서 워리어 플랫폼의 사격 훈련 결과 워리어 플랫폼 착용 전과 비교해 특등사수의 비율이 63.4%에서 75%로 올랐습니다. 특등사수는 13개의 표적 중 11발 이상을 마치는 훌륭한 사격 능력을 가진 병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기관총인 K3에서 소총으로 총기를 바꾸고 처음 사격한 장병도 특등사수가 됐습니다.
데코 대대가 워리어 플랫폼으로 300m 이상 떨어진 표적을 사격하는 실험도 진행한 결과 최대 400m 떨어진 표적까지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실기동 시범 운용에서 100m 표적의 경우 4.8%포인트, 200m 표적은 9.3%포인트, 특히 원거리인 250m 표적은 15.4%포인트까지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자유기동 교전 훈련에서의 적 상상률도 향상됐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미착용 부대에 대한 공격 시에는 480%로 살상률이 올라갔으며 방어 시에는 125%, 250m 이상 원거리 표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240%까지 상승 효과를 본 것입니다. 또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표적 식별 후부터 조준 사격까지 소요 시간도 평균 2초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K1, K2 소총의 개량형인 K1 개량형과 K2 C1을 보급합니다. 이는 피카티니 레일이 장착된 버전으로 워리어 플랫폼을 위한 핵심인 사격을 위한 각종 총기용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1단계의 경우 인체공학적이고 성능이 개선된 방탄 헬멧, 방탄복, 전투용 장갑, 보호대뿐 아니라 전투용 안경, 피하 식별 적외선 장치, 대용량 식수보관 가방인 카멜백, 응급처치 키트 등도 함께 지급합니다. 방탄 헬멧의 경우 9mm 보통탄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소재가 강화됩니다. 4줄 턱끈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신형 헬멧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전투 하중과 피로도를 감소시켰고 목덜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뀝니다. 청력 보호 헤드셋은 총성이나 폭음을 최대 30dB로 감소시키고 작은 대화 소리는 증폭시켜 스테레오 방식으로 발성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2에서 3km까지 빔을 조준할 수 있는 레이저 표적치 시기도 적용됩니다. 고성능 확대경도 보급되는데 이 확대경은 개인화기에 조준 경과 함께 사용하면 표적을 3배에서 4배까지 확대해 좀 더 먼 거리를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게 합니다. 총구에는 개방형 소형기가 장착됩니다. 소형기는 총구의 섬광을 감소시켜 야간 전투에서 위치 노출을 줄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탄창 또한 강화됩니다. 폴리머 계열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폴리머 탄창은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탄창 용수철과 송탄 틀 받침 개선을 통한 송탄 분량을 최소화하여 여기에 신뢰성 높은 사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대로 보병 전력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2년까지 병력 11만 8천 명이 줄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숙련도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워리어 플랫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육군이 확보한 워리어 플랫폼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정규군의 25%도 무장시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육군의 수와 비용을 따졌을 때 워리어 플랫폼 1단계 사업 예산만 약 4천억 원이 필요하며 2단계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총 5년간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육군이 확보한 예산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1,303억 원입니다. 일선부대 1단계 전부 보급 추진의 예상 비용인 4천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첨단 전투기나 전차 같은 무기도 아닌데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군 관계자라는 사람이 기본 중에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 전력 상승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5대 게임 체인저에 워리어 플랫폼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